안녕하십니까. 3학년 물리2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력 렌즈와 블랙홀. 자, 그 전에 시공간이 휘어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공간이 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빛이 휘어진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주선이 3개가 있습니다. 가나다. 근데 가는 정지, 이 우주인에 대해서 나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이 우주인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여기서 레이저를 쏘면 등속 운동을 하는 순간 이 겹치는 순간 레이저를 쏘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여기 오는 겹치는 순간 우주선은 항상 정지해 있기 때문에 쭉 가다가 여기 겹치는 순간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자, 정지하고 등속하는 것은 관성 기준계가 아닌 관성 기준계고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 기준계라고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지했기 때문에 레이저는 이렇게 직진. 자, 정지는 아니고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레이저는 그 등속 운동 반대 방향으로 상대 속도가 붙어서 밑으로 직진. 요게 문제죠. 자, 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얘는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또 다른 관성력이 작용하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가속 기준계에서는 빛이 휘어진다라는 사실이 진리이고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증명을 하면서 실제 그 관측을 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증명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은 정지, 등속하면서 공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선 안에서 직진합니다, 빛이. 그러나 우주선 밖의 관찰자는 빛이 직진하는 것으로 관찰하지만 여기 핵심입니다. 우주선의 관찰자는 빛이 우주선 안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관측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 우주선 안에 레이저가 있는데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레이저를 쏘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관성력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성력이 작용하면 등가 원리를 적용해 보십니다. 가속도 운동에서 그 중력에 의한 효과인지 가속도 운동에 의한 관성력에 의한 효과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자, 이 휘어지는 게 관성력 때문에 휘는 건지 중력 때문에 휘는 건지 구분할 수도 없다. 이게 등가 원리죠.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휘어진다? 그러면 지구 주위로 지구 근처로 지나는 빛도 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인데 먼저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뉴턴과 비교했을 때 그 서로 물체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중력 이거 있죠.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F는 중력 가속도 g의 거리 제곱의 두 물체의 질량이죠. 그런데 이로써 중력은 뉴턴은 질량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파격적으로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휘어진 시공간. 자, 교과서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질량이 큰 거랑 작은 거랑 그것 때문에 눌려서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이것을 옆모습으로만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휘어진 시공간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량이 없는 곳에서는 그 공간이 옆에 이렇게 직선입니다. 이거 사실은 원래 위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인데 직선은 옆모습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겁니다. 시공간, 이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질량이 없는 곳. 자, 질량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요것보다는 완전히 옆으로 돌려서 일자로 된 거 보겠습니다. 질량이 m과 큰 m인데 작은 m에서는 시공간이 요만큼 휘어지고 큰 m에서는 시공간이 많이 밑으로 휘어집니다. 이게 바로 중력에 대한 휘어진 시공간인데요. 자, 특징이 뭐냐? 가벼운 거와 무거운 질량 중에 질량이 클수록 휘어짐이 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물체가 이 중간에 있는 요 질량 m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시공간에 의해서 떨어지죠. 여기서도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떨어지다가 행성이 어느 궤도에 오면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도 타원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떠한 위치가 되면은 여기서 계속 원 운동을 하면서 물체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시공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러면은 중력이 적용하는 M과 나지 M에는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행성이. 그러면 중력을 갖고 있으면, 즉 질량을 갖고 있으면 휘어진 시공간에 의해서 물체나 행성들이 빨려 들어오거나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빛도 어떻게 될까요? 빛을 보면 빛도 요거 그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자기 갈 길 가죠.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은 더 깊은 시공간이 있을 때는 더 많이 휘어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물체하고 행성만 시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빛도 시공간을 따라서 진행한다. 이게 바로 시공간을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빛이 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이 휘어진다라는 것, 자,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 1919년 5월 29일 영국 천문학자 에딩턴인데요. 이거를 관찰함으로써 휘어진 시공간을 주장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졌죠. 자,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에딩턴이 국가의 예산을 받고,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죠. 먼저 태양에서 밤에 해당하는 요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딩턴이 요 때 아프리카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여기 하는 별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별. 그러면 이것을 이 절반 나눠서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입니다. 그러면 밤하늘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 촬영을 보관합니다. 이렇게. 자, 야간에 사진 촬영해서 사진이 네모날 건데 아까 요 별이 요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정확히 계산해서 일식인 날을 계산합니다. 일식이 언제나 6개월 후에 이렇게 가서 6개월 후 지구인데 그때 달이 여기 오게 되고 달이 공전하다가 6개월 후에 여기 오게 되고 요 달이 이 태양을 가리는 무슨 현상? 개기일식이 발생합니다. 그 개기일식 때 잘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태양이 안 보이게 되죠. 개기일식이니까. 그러면 태양 주변에는 빛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별이 아까 6개월 전에 찍었던 이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쫙 촬영했었어요. 가운데 아까 뭐가 있겠죠? 달이 있는 태양이 있겠죠. 달이 태양하고 같이 크기로 보이니까. 그런데 6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6개월 후에 개기이식 때 찍었던 똑같은 별인데 위치가 겹쳐봤더니 밤에 찍은 사진이랑 낮에 찍은 사진이랑 겹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별인데 6개월 전에는 이렇게 됐고 6개월 후 개기이식 때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별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보겠습니다. 바로 요때 이 빛이 휘어져서 온 거였습니다. 같은 행성이 6개월 전에는 직진해서 왔는데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오다가 휘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휘어진 것을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은 먼 곳에서 직진해서 왔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여기서 빛이 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 겹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여기 있어 6개월 전 밤의 사진, 낮의 사진이니까 자, 이렇게 위치가 변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꺾였다. 빛이 오다가 휘니까 직진을 했을 때 여기 있던 별들이 요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빛이 휘어진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휘어졌다는 것은 뭐 때문에 휘어졌다? 큰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라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 알아보겠습니다.